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연수구 자원봉사센터에서 교육봉사단으로 활동하는 김경희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자원봉사 교육, 기초교육, 소양교육을 진행하도록 합니다. 우리는 오늘 자원봉사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떤 식의 자원봉사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어떤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는지에 대한 생각들을 나누고, 자원봉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원봉사란 과연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좀 바로 알고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봉사활동을 하셔야 되는지까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세 분은 공통점이 있다고 하네요. 이 세 분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서로 살았던 시대도 다르고, 국적도 두 분만 같고, 연결사항이 없어 보이죠? 힌트를 하나 드린다면, 눈치채시, 눈치채셨나요? 이 세 분은 지역사회와 국가 혹은 인류사회를 위해서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신 실천가들입니다. 이 세 분 모두 자원봉사자였다는 뜻이죠. 이렇지. 생각하셨죠? 어, 이 끔찍한 사진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 사진은 우리나라 태안기름 유출 사고를 통해 해변에 있는 새의 사진입니다. 이 기름 범벅이 돼가지고 이 새는 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쵸? 이 사건은 되게 오래되기도 했지만 저한테는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는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활동에 참여했기 때문이죠. 물론 이 사진 어딘가에 찾을 수 있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진 찍어주세요 하고 찍은 게 아니라 활동하고 있는 것을 항공사진이나 뭐 이런 드론이나 이런 걸 띄워가지고 찍은 건가? 어쨌든 제가 찍은 게 아니라서 제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직접 활동을 했기 때문에 이 바다를 되살리지 않았나 싶어요. 지금 우리나라 삼면이 바다인데 그 바다 어디에도 이렇게 기름 유출 사고의 흔적이 남아있는 바다는 없습니다. 사고가 일어났을 때 파도에 의해서 계속 해안가로 기름때가 밀려왔어요. 이 사고가 일어났을 때 세계 모든 뉴스에서 부정적인 기사를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끔찍한 자연재해 사고가 자연을 파괴하는 재해가 나타났다. 뭐 이렇게 여기에 이 생태계를 다시 복원하는 데는 100년도 넘게 걸릴 것이다. 이곳에 살고 있는 여기에 생계를 뿌리고 있는 이 사람들은 이곳을 떠나야 할 것이다. 뭐 이러면서 되게 무서운 기사들을, 무서운 뉴스를 발표했죠. 하지만 앞서 보신 사진처럼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모두 다 똘똘 뭉쳐서 이렇게 활동했죠. 사실 이 활동은 저한테 되게 힘들었습니다. 저희 거의 새벽에 일찍 이렇게 자원봉사자 모집하는 버스를 타고 태안으로 가서 활동을 하고 밤이 됐어야 집에 올 수 있었어요. 물론 태안이 여기서 가까운 곳이 아니니까요. 그리고 저는 여기 하루 가서 한 번 일을 하고 거의 보름을 알았습니다. 이때가 겨울이었어요. 보시죠? 여기 뭐 파카 입고 있고, 물론 방호복을 입고 있어서 자세히 보이진 않지만 다들 불룩불룩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때 날씨가 너무 추운데 바닷바람을 막아줄 곳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뭐 사람들이 바람을 막아주기도 하고, 그리고 제 체온으로 제가 견뎌야 됐던 시간이었기도 했죠. 게다가 이 일은 허리를 펴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쪼그려 앉아서 허리를 굽혀서 하는 일이다 보니 온몸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기름이 잘 닦아지지도 않았어요. 이 끈적한 이 슬러시 같은 그런 것들, 슬러시 아니라 슬레임.
슬레임 아니고 슬라임. 슬라임 같은 이 끈적한 이것들이 이게 잘 닦아지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정말 열심히 닦아냈습니다. 그리고 잃었던 바다를 이렇게 만들었죠. 그러니 그때 이런 자원봉사자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시커먼 바다를 보시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바다를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태안 앞바다 가시면은 여기서 갯벌 체험도 하시고 해수욕도 하실 수 있어요.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자원봉사자들만 가서 그 많은 기름을 다 치웠느냐?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지역에 있는 공무원들도 나서서 활동을 하셨고, 또 기름 유출 사고에 직접적인 그 관계가 있는 기업에서도 수많은 직원들이 나와서 활동해 주셨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지키는 군인들도 동원이 되었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활동했기 때문에 이렇게 깨끗한 바다를 만들 수 있는 거죠. 여기에 참여했던 자원봉사자 수가 집계가 되었는데 무려 138만 명 정도나 된대요. 그들의 노력을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 이렇게 물론 사진으로 보셔도 확인하실 수가 있지만 숫자로 한번 계산해 봤습니다. 2022년 최저시급 9,160원을 기준으로 해서 말이죠. 그때 당시 참여했던 138만 명에 참여했던 시간 최소 시간만 겨우 3시간만 인정했을 때 그리고 최저 시급으로 계산했을 때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계산기 두드리고 계십니까? 138명이 아니고 138만 명입니다. 그리고 봤더니 계산값이 에고 숫자가 너무 크죠? 379억 2,240만 원입니다. 379억. 최소 시간에 최저 시급만 계산했을 때 말이죠. 그러니 사실상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만큼 자원봉사자의 활동을 가치로 따질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돈을 제가 받았을까요? 아니요. 받지 못했죠. 못한 게 아니라 안 받았죠. 자원봉사는 대가 없이 하는 것이니까요. 숫자로 보니까 훨씬 더 좀 이렇게 체감이 되실까요? 그렇습니다. 자원봉사자의 활동이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어디에서 누군가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가장 먼저 이렇게 달려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마 자원봉사자가 아닐까 싶어요. 자원봉사 왜 할까요? 자원봉사를 하는 사람들의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한번 보실게요. 영상 보고 하겠습니다. She's cold inside. She wants to be like the water. All the muscles tighten in her face. Buries her soul in one embrace. The one and the same, just like fire fades away, and most of every day is filled with tired excuses, but it's too hard to say. I wish it was simple, but we give up easily. We're close enough to see that.
보셨을까요? 좀 감동적이죠? 자원봉사는 남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셨겠지만, 아니요. 나한테도 도움이 되는 활동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껏 어떤 봉사를 해보셨나요? 봉사활동 뒤에 여러분들이 뭔가 느껴지시는 것들이 있으셨을까요? 물론 있으셨겠죠. 우리가 만나서 교육을 받으셨다면 제가 한 분 한 분 여쭤봤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우리 이렇게 비대면으로 만났기 때문에 각자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싶어요.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나이 든 어르신이 본인보다 더 많이 나이 든 어르신을 돌보고 계시죠. 지금 우리의 눈으로 보면 그분도 도움을 받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이 더 힘들어 하시는 분들을 도와드려요. 어른이 어른을 돌보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 여러분 옆에 누가 계실까요? 옆에 계시는 분들을 서로 돌봄의 눈길로 한번 바라봐 주세요. 내가 너를 돌봐줄게. 너도 나를 돌봐줘. 이렇게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러면 자원봉사 이런 건가? 학교에서 선생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오셨다면 이제 자원봉사에 대해서 바로 알고 시작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자원봉사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물론 각자가 생각하는 자원봉사를 정의 내릴 수 있는 말이 있겠지만 자원봉사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이라는 법령에 의해서 정의가 되어져 있습니다. 자원봉사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와 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무엇 없이 무엇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 퀴즈입니다. 첫 번째 퀴즈는 앞에 무엇 없이. 여러분들이 지금 이 교육을 끝나고 난 다음에 평가서라는 걸 작성하시게 될 거예요. 그럼 거기에 퀴즈 1번, 2번 두 개의 퀴즈에 답을 쓰셔야 되는데 첫 번째 퀴즈는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와 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해서 무엇 없이, 앞에 나오는 네모가 첫 번째 퀴즈, 1번 퀴즈의 답입니다. 생각하시고 답 쓸 준비를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퀴즈, 연달아서 바로 내드릴게요. 두 번째는 무엇으로, 어떠하게 이 두 네모 안에 들어갈 답을 퀴즈 1번, 퀴즈 2번 해서 기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고민되시나요? 그쵸? 법을 찾아보셔야 될까요? 아니요, 제가 답을 살짝 알려드릴게요. 대가 없이. 첫 번째 퀴즈의 답은 대가였습니다. 두 번째 퀴즈는 자발적으로 활동하는 것입니다.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을 아는 법 조항으로 이렇게 정의되어 있구나. 여러분 한번 알고 가시는 거 필요할 것 같아요. 답 체크하셨나요? 다음 넘어갈게요. 자원봉사는 이런 의미를 담아서 옛날부터 계속 있어왔던 활동입니다. 과거에는 많이 가진 사람이 덜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 베푸는 행위, 자선 형태를 가졌다면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와 내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 공동체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또는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으로 변화되었죠. 자원봉사는 사회 현상이나 사회에 어떤 어떤 일들이 생겼을 때 또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직접 활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의 변화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문제 해결 능력, 적응력 이런 것들을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서 배우실 수 있습니다. 몸으로 체득하시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쌀을 기부한다든지 이런 걸로 하셨다면 지금은 내가 이렇게 고종무형이나 이런 것들 할 수 있으면 여기에 공연에 참여를 하실 수도 있고 나의 인지도나 이런 것들을 앞세워
홍보대사 활동 같은 것들을 하실 수도 있죠. 또한 여러분 혹시 연수구 자원봉사센터에 전화해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연수구 자원봉사센터에 전화를 하시면 예쁜 목소리에 친절한 멘트가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자원봉사 홍보대사 김유정입니다. 뭐 이렇게. 목소리 제가 이런 목소리는 아니었습니다. 더 예쁜 목소리로 이렇게 목소리 기부 형태로 하실 수도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자원봉사입니다. 많이 달라졌죠? 자원봉사는 굳이 해야 되나요? 남을 위해서? 나도 지금 힘든데?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자원봉사가 우리 삶에 있어 굉장히 든든한 영양분을 준다고 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작은 활동, 작은 실천이 우리 사회에 크나큰 영향력으로 다가서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사회심리학자들이 그 활동에 각각의 이름을 붙이고 정의를 내리고 또 연구도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비 효과, 자원봉사의 나비 효과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고 마더 테레사 효과 여러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직접 내가 남을 위해서 봉사활동을 하거나 남을 돕거나 아니면은 다른 사람이 남을 돕는 활동을 보고 감동을 받았을 때 신체적인 인체의 면역 기능이 향상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어떻게 확인했냐고요? 타액 침을 통해서 또 혈액을 통해서 피를 뽑아서 확인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면역력이 향상된다고 하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남을 위한 활동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돌고 돌아서 다시 나에게 돌아옵니다. 저는 실제로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 이야기를 잠깐 말씀드리자면 제가 짐이 좀 많습니다. 활동을 하는데 교구라든지 가방도 있고 막 이것저것 들어야 될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침에 서둘러 짐 가방 챙겨서 버스를 딱 탔는데 아이고 웬걸 교통카드가 없는 거예요. 핸드폰 뒤에 이렇게 꽂아놨다고 생각했는데 빼서 쓰고 빠뜨렸나 봐요. 그래서 그 짧은 시간에 저는 정말 눈앞이 깜깜했습니다. 머리가 새하얘지는 것 같고 식은땀도 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집에 가서 다시 카드를 찾아서 오면 약속했던 수업 시간에 늦을 텐데 어떡하지? 별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아저씨한테 한번 사정을 해볼까? 뭐 이러면서 주머니를 다 뒤졌는데도 동전도 하나 없었어요. 어쩜 이럴 수가인지. 그랬더니 제가 이렇게 쩔쩔매는 모습을 보고 그 혼잡한 버스에서 어떤 아주머니가 아저씨 제가 한 사람 더 찍을게요 하고 제 교통비를 내주셨어요. 너무, 너무 멋지지 않아요? 그런 감동적인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너무 감사하다고 연락처라도 알려주시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그분이 또다시 한 번 더 너무너무 멋지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정말 별거 아니라는 듯이. 괜찮아요. 나도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뭐 갚으려면 나중에 돈 필요한 다른 사람한테 갚으세요. 그러면 되죠. 뭐. 이러는 거예요. 전 완전 감동. 그래서 이 말은 평생 써먹으려고요. 평생 써먹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그 이후에 혹시 누군가 잔액이 부족합니다. 뭐 이런 상황이 생기면 제가 막 가서 결제 대신 해줘요. 차비 대신 해드립니다. 혹시 여러분도 운 좋게 저를 버스에서 그런 상황에 만나게 되시면 걱정 마세요. 제가 가서 차비 내드릴게요. 그렇습니다. 저는 자원봉사 왜 하냐고 누군가 물으면 제가 받은 것이 많아서 그 빚을 갚으려고 합니다. 보답하려고 합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이런 일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자원봉사가 남을 돕는 것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순간 내가 도움을 받는 경우도 생긴다. 그리고 나한테로 좋은 영향력으로 돌아온다. 라는 걸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원봉사는 물론 자발적이고 대가 없이 하는 것이라고 아까 정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자발적으로 오셨나요? 청소년 자원봉사는 약
약간 비자발적입니다. 왜냐하면 봉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봉사학습 내지는 봉사교육의 측면이 강조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교육받을 권리도 있지만 그리고 교육받아야 할 의무도 있잖아요. 그렇죠? 교육해야 할 의무도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자원봉사는 1년에 20시간, 중학교, 고등학교 3년 동안 60시간을 채우셔야 돼요. 물론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현재는 학교 자율입니다만은 지금 좀 위드 코로나 좀 완화되고 있는 상황이라 다시 돌아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 시간들을 채우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자원봉사 활동을 하셔야 돼요. 자원봉사는 학습적인 측면이 굉장히 강조되는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쨌든 삶을 배우고 있는 학생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서로 도우면서 사는 법을 알게 되고 또 자발적으로 봉사에 참여함으로써 내가 나중에 훌륭한 어른으로 클 수 있는 인성교육이 실현되는 목적을 갖고 있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학교 밖에서 활동할 수 있고 사회적으로 사회를 맛볼 수 있는 기회를 얻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회에 참여하시는 방법이기도 하죠. 그러니 여러분, 억지로 하는 거야, 시간만 때우고 갈 거야, 그렇게 소극적으로 대응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권리를 충분히 잘 챙기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자원봉사는 자원봉사를 잘 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육적인 부분이 있다고 했으니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시스템, 나이스 연계에 대해서 꼭 짚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이미 1365 자원봉사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회원가입이 되어 계실 거예요. 만약 아직까지 가입이 되어 있지 않다면 지금 네이버나 다음, 구글 등의 포털 사이트에서 1365만 치시거나 아니면 자원봉사 포털, 자원봉사, 1365 자원봉사 뭐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시면 자원봉사 포털 사이트로 연결이 되실 거예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회원가입 해주시면 됩니다. 회원가입 하시고 이 사이트 안에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자원봉사가 있거나 그 시간이 맞는 경우에 자원봉사에 대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내용들이 다 기재되어 있어요. 확인하셔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활동을 하신 다음에 제대로 실적이 입력되어 있는지 여부를 꼭 챙기셔야 돼요. 학생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실적은 자기가 챙겨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활동을 하시면은 그 활동의 실적이 바로바로 전산에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해 주시는 분이 실제로 하나하나 다 입력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요즘에는 비슷한 이름 쓰는 사람이 되게 많거든요. 심지어 이름이랑 생년월일이 똑같은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동명이인에게 잘못 실적에 입력되거나 하는 경우가 있어서 내가 열심히 봉사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경우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꼭 자기의 실적을 확인하시고 자원봉사센터에 전화하셔야죠. 저 자원봉사 며칠 날 어디 가서 봉사활동한 누구인데요. 실적 입력이 안 돼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시면 확인하셔서 정정 처리를 해드릴 거예요. 그거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자원봉사 실적이 입력됐다. 그러면은 국가교육 정보 시스템 나이스에 연계를 해주셔야 돼요. 1365 자원봉사 포털 사이트는 교육부 소관이 아니에요. 그러니 교육부하고 연결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직접 해주셔야 되는데 방법은 이렇습니다. 이제는 우리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것이 있어서 이런 나이스 연계나 이런 것들은 자원봉사센터에서 해드릴 수 없어요. 봉사활동 실적은 자원봉사센터에서 입력해드립니다. 하지만 그러니까 나이스 연계는 다른 사람이 대신 해줄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해주셔야 됩니다. 1365 포털 사이트에 로그인을 하신 다음에 아까 실적 확인이 되시면 나이스 연계라는 배너에 클릭을 하시고 다음 화면이 바로 이 화면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셔서 실명 인증을 받으시고 본인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학교 선택하시고 학생 정보를 확인하신 다음에 클릭만 하시면 실적 선택이 돼요. 그리고 확인, 클릭만 하시면 실적 전송으로 완료됩니다. 간단하죠? 이렇게 간단한 절차를 수행하지 않으셔가지고 자원봉사 실적 입력 반영이 제대로 안 됐다든지 이래서 학기 말, 학년 말에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학년이 바뀌거나 학기가 끝나고 나면 과거의 실적을 소급해서 적용을 해드리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시스템적으로 입력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수시로 확인하셔서 여러분의 자원봉사 실적이 제대로 입력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나이스 연계 꼭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셨죠? 중요해요. 꼭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자원봉사 그냥 하는 건 줄 알았더니 자원봉사 활동 기본 법이라는 것도 있구나. 이해를 하셨을 것 같고, 봉사를 하신 다음에 실적 확인하시는 거, 나이스 연계하시는 것까지 말씀드렸어요. 절차를 한번 쭉 보시면 자원봉사 포털 사이트에 회원가입하시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여기 두 번째 자원봉사 교육입니다. 교육을 받으셔야지 자원봉사 활동을 신청하실 수가 있어요. 자원봉사 활동 신청하시면 참여하셔야 되죠. 며칠 몇 시 어디로 가셔야 되는지 확인하시고 거기 가셔서 참여하시는 거예요. 참여하시고 일주일에서 최대 한 달 정도 시간 안에 봉사 실적이 인증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는 겁니다. 이거 어디서? 1365 포털 사이트 안에서 확인하시고 실적이 입력되면 나이스에 본인이 직접 입력을 연계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실적 연계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꼭 하셔야 돼요. 선생님, 자원봉사는 대가 없는 것이니까 저는 이런 거 필요 없는데요. 하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챙기실 건 챙기세요. 왜?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부분은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되셨을까요? 자, 그러면, 너무 열심히 달려왔죠? 제가 또 말을 좀 빨리 해서 하기도 했지만, 자, 여러분들도 열심히 따라와 주시느라 고생하셨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10분만 쉬었다가 다음 챕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0분만 쉬었다가 10분 뒤에 다시 만나실게요.